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인회계 사무연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말이죠, 테니텐 카페에 올라온 질문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오피스텔 투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피스텔은 아주 독특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도 몇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먼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상업용 건물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닌데 거주하는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주택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업무용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세법에서는 말이죠,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분양을 받잖아요. 오피스텔을 계약서에 대지 가격 얼마, 건물 가격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계약서에. 그럼 이제 우리는 건물이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그 건물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가격이 1억이면 부가세가 10%니까 1,000만 원의 부가세를 부담하는 거예요. 상당히 큽니다. 이 금액이. 부가세 10%가 완공이 되면 분양사무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건지 그냥 안 하실 건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내가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다시 돌려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내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고 싶으면 일반 과세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물론 간이도 되긴 되는데 간이 사업자는 온전하게 내가 낸 부가세를 100% 환급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안 받고 그렇게 그냥 끝내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사업자 등록을 했고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았고 그 오피스텔을 임대하는데 그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내가 낸 부가가치세는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최초에 분양받았을 때 부가가치세는 부담해요. 소비자니까. 근데 이제 일반 과세자로 등록했으면 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는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썼다는 얘기는 주택으로 보고 주택으로 용도를 전용한 거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내가 면세 사업에 쓰려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택으로 전용하는 바람에 사실 최초의 주택이었으면 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돌려주지 않는데 돌려는 받고 일단 주택으로 사용했으니 면세로 전용했다라고 봐서 내가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는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일이 생겨요. 이제 부동산에 이제 모여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오피스텔이 공실이 되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이제 세입자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다 보면은 이분이 오피스텔에 들어오신 분들이 물론 이제 업무용으로 쓰는 분도 있겠지만 주택용으로 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임대를 내놓고 주택으로 써버리면 내가 환급받았던 부가세는 다시 토해내야 된다는 거, 그걸 놓치기 때문에 좀 분쟁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분쟁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아예 특약사항에, 임대차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이 건물은 주거용으로 쓸 것인지 상업용으로 쓸 것인지 업무용으로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임차인과 잘 얘기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업무용이라고 해놓고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그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주거용으로 쓰는지 상업용으로 쓰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나중에 모든 것들이 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환급받았던 부가세는 토해내어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사항으로 미리 임차인과 정해놓고 계약을 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오피스텔은 양도할 때,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도 내지만 부가가치세도 같이 내야 됩니다. 주택용으로 썼던 건 그냥 양도소득세만 내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내가 내야 된다는 건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용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다주택자라면은 오피스텔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분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분의 질문은 오피스텔도 1가구에 해당되는지요? 저희 답변은요, 오피스텔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주택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냥 상업용 건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공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으로 포함할지 그냥 건물로 두는 게 나은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가 많아지면 세율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할 때는 피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양도 계획이 있다면은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좀 바꿔 놓으시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